알아내고자 하는 그런 그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것은 이제 그러면 얘가 공부를 잘하겠네, 아니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지적 활동에 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네, 이렇게 하면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으나, 영재 지표가 우리 나오게 되면 제가 두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있고 세 가지 정도의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그 중에서 오늘은 그 특성 중에서 과도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경험적으로 아이들이 이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드릴 수 있지만 이론적인 배경도 있습니다. 실제로는 다브로스키라는 이제 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폴란드 분으로 돼 있는데 그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카나다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카나다 대학에서 이제 이 다브로스키의 소위 뭐 긍정적 비통합 이론 뭐 이런 이제 이론을 연구를 하고 하나의 학가 형성이 돼 있어서 그 제자들과 이분의 이론에 이제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 비통합 이론이라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려면 좀 더 하나의 새로운 꼭지가 필요하겠지만, 그 이론이 이제 나름대로 지금까지도 학계에 영향력이 있고 계속적으로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게 되는 것들은 영재의 특성과 상당히 관련이 깊습니다. 말하자면 이 사람은 원래는 정신병리적인, 그래서 그분이 폴란드의 그 국립 정신병원의 병원장 이런 역할을 해서 많은 정신질환을 이제 심하게 앓고 있는 환자들을 많이 관찰하고 뭐 돌보고 그런 경험을 베이스로 해서 인간 심리의 아주 깊은 측면들을 연구를 하고 거기서 굉장히 독특한 이론들을 제시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위 긍정적 비통합 이론이라는 것들이 소위 신경생리학계 내지는 심리학회에 상당히 큰 이제 쪽에 열 남기신 분인데, 이 이론이 오히려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영재들의 심리 이런 것과 굉장히 깊은 연관성이 발견되면서 새롭게 조명을 받고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가 되면 또 다브로스키 이론에 대한 이제 전문가분들도 계시고 그분들한테 배운 바나 관련된 서적에서 우리가 참고할 만한 내용들을 좀 다룰 수 있겠지만, 오늘 다룰 내용은 이제 그 과도한 특성과 관련된 거죠. 이 사람이 이제 소위 과흥분성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제 over excitability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강력한 과흥분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5가지 차원에서 얘기합니다. 일단 이제 관심을 갖는 분야는 이제 지적 과도성, intellectual intensity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보다 혹은 보통 아이들보다 지적 호기심이 굉장히 강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도면 됐어가 아니라 그 다음은 그 바닥에 깔려있는 더 깊은 어떤 지적인 구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관심, 그걸 알아내고자 하는 그런 그 욕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것은 이제 그러면 얘가 공부를 잘하겠네, 아니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지적 활동에 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네, 이렇게 하면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으나, 이 과도성이라는 것이 그냥 지적 과도성 하나로만 있고 나머지는 다 정상적이면 좋겠으나, 대개의 경우는 다른 과흥분성 혹은 과도성과 동반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5가지가 뭐냐면 지적 과도성, 그 다음에 정서적 과도성, 그 다음에 사이코모토 인텐시티 그래가지고선 운동,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제 그 신체 활동도 지나칠 정도로 강하다는 거예요. 그런 특성이 나타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감각 과도성, 이제 오감이 굉장히 발달돼 있어서 굉장히 잘 놀랄 수도 있고 흥분할 수도 있고 아니면 굉장히 괴로워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상상적 과도성, imaginational intensity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 물론 이제 어떤 아이들은 그런 요소들이 적정하게 통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늘 강조하지만 아이들이 되게 이제 성장하게 되면 그런 걸 통제할 수 있는 힘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뭐 8, 90%의 과도성들은 어느 정도는 통제 범위에 들어오게 되고, 아, 얘가 좀 크면서 좀 나아지네. 뭐 이런 이제 시그널들을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좀 할만하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어두운 터널을 지난다 하더라도 아주 저 멀리서 아주 작은 미약한 빛이라도 보여서, 아, 저기가 터널의 끝이구나. 그리고 내가 열심히 앞으로 나아가다 보면 점점 출구에 가까워진다. 뭐 그런 이제 느낌을 갖게 되면 상당히 힘든 과정, 상당히 먼 거리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터널이 구부러지고, 그리고 이제 저 출구가 잘 보이지 않고, 출구로부터 오는 빛이 가려진 상태에서는 훨씬 더 힘들게 느껴지거든요. 정말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듯한, 그리고 가면 갈수록 더 깊은 곳으로 빠져드는 듯한 그런 이제 두려움을 주기 때문에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커뮤니티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런 커뮤니티 안에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나쁜 사례들도 많아요. 그런 얘기들 제가 주워서 긁어 모아가지고 나쁜 사례 이렇게 된 집도 있고요, 이런 아이도 있고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정말 이제 부모님들이 깜짝 놀라고 두려움을 갖게 될 거예요. 근데 8, 90% 아이들은 그렇게 정말 어려운 국면으로 그냥 떨어져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더라도 결국은 그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험을 하신 센터의 부모님들로부터 실질적인 경험담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물론 이제 저도 그런 것들을 같이 여러 가지 고민하고 또 의논하고 또 뭐 아이들을 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혹은 뭐 주기적으로 또 간헐적으로 돌보면서 그런 사례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이렇게 하면 이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부터 결국은 회복하고 극복하고 발전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지속적으로 드리는 것이고요. 그것이 이제 뭐 제가 뭐 적절하게 뭐 좋은 얘기만 해서 희망 고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많은 사례들이 그런 것을 같이 경험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많은 가족들이 실제로 이 커뮤니티 안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서로 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상황이 녹록지가 않아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다브로스키의 그 5가지 과흥분성이 결국은 이제 영재들의 특성으로선 과도성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다브로스키의 이론 자체도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상당히 어렵고 힘들고 또 막막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을 극복하게 되면 훨씬 더 큰 인물이 될 수 있다. 말하자면 아주 단련 과정을 강도 높게 진행하고 그걸 이겨내게 되면 더 튼튼한 말하자면 그릇이 된다, 무기가 된다, 뭐 큰 인물이 된다 라는 그런 이제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이제 그 어려운 과정을 겪고, 그리고 도대체 얘네들이 왜 이러냐, 도대체 이 끝은 어딘가, 이게 점점 심해져서 너무 심해지면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부모님들은 굉장히 힘들고 또 낙담하고, 그리고 자칫 잘못 판단하고,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런 어려움을 더 가중시키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사례를 가지고, 그리고 나름대로 객관적인 이론적인 배경을 가지고 아이를 깊이 이해하면서 이런 과정들을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